공감 초대석 시간입니다. 문화와 사회, 정치과학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고 있고요. 오늘은 저자분을 만나볼 생각입니다. 무일푼에서 400억 기업체를 키워낸 경영 이야기를 담은 책 간절함으로 운명을 이겨라의 저자 화미주 인터내셔널 김영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기입니다. 대표님, 작가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되나요? 대표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되나요? 편하실 대로, 원하시는 대로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미용실에서는 아저씨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아저씨 이렇게 말씀드려도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그런데 듣는 분들이 좀 별로 안 괜찮으실 것 같아요. 편안하게 불러주십시오. 네, 대표님이라고 네, 말씀을 하겠습니다. 네. 책 쓰신 걸 보니까요. 네. 10년 전에 1,000만 원의 약속이라는 책을 냈고요. 네. 올해 2월에 간절함으로 운명을 이겨라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네. 간절함으로 운명을 이겨라. 네. 어떤 책인가요? 제가 11년 전에 1,000만 원의 약속 책을 냈고 예. 그 책이 나오기 이전 제가 지금 하는 미용실이 동네 미용실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책이 나오고 나서 제가 전국으로 다니면서 좀 많이 이제 강연을 하고 다니면서 전국 브랜드가 됐습니다. 그 재미를 좀 받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간절함으로 운명을 이기라 이 책을 내고 지금 또 많이 강연을 다니고 있고 예. 아마 좀 있으면 이제 전국 브랜드가 아니고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제 경험담 예. 뭐 우리 처음 미용실에 들어왔을 때 86년도였었는데 기술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미용업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기술업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원장님 우리 업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기술업. 그래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뭔데라고 해요. 기술에다가 서비스를 집어넣지 않으면 이거 경쟁이 없다고 생각한다. 예. 그랬더니 원장님이 그래 그럼 너가 서비스 교육을 시켜봐. 알겠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서비스 교육, 미용 경영. 그때는 원장이 다른 분이셨어요? 예. 그때는 제가 이제 총무라는 직책을 가지고 직장이었었죠. 제대하고 이내. 네. 그때가 몇 년 전이죠? 86년도니까 31년 전. 몇 살 때세요? 26살, 27살 될 근데 이제 진짜 때였습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인가요? 그때가? 저는 사회생활을 16살부터 했으니까 네. 군에 제대하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돈 많이 번다고 해서 미용실에 들어왔는데 네. 현실은 너무 동떨어져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네.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서비스가 마인드가 전혀 없는 곳에서 고객님이 너무 없어서 원장님한테 질문했는데 기술만 좋으면 고객이 많이 온다. 그럼 지금 우리 미용실에 고객이 없는 것은 기술이 안 좋아서 안 오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기술은 좋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없느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기술이 아니다. 정의를 이제 서비스라고 정의를 내리고 또 교육 사업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마케팅 전략 사업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책이 없는 겁니다. 공부할 서적이 없어요. 관련한 책이 없다. 예. 그래서 웃음이 찬스네. 내가 만들면 많이 팔리겠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책이 1,000만 원의 약속이고 예. 간절함으로 운명을 이겨라 이 책입니다. 좀 네. 남다르셨네요. 네. 예. 간절하게 살아왔습니다. 네. 그 살아온 얘기를 이제 하나씩 들어보고 싶어요. 네. 왜 간절해지셨는지 예. 어린 시절에는 어떻게 흙수저셨는지 금수저셨는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예. 네, 무엇이 그렇게 대표님을 간절하게 만들었나요? 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님 암투병을 했습니다. 예.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을 모시고 갈 수가 없었었고 예. 제가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아버님 간호를 했는데 17살 때 아버님이 이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어머니가 너무 우울한 표정으로 계셨고 아침에 밥 짓는다고 부엌에 나오시면 계속 눈시울을 적시고 계신 거예요. 예. 아버님 돌아갔으니까 제가 장남이고 제가 이제 가장이 됐습니다. 예. 만약에 내가 돈이 없으면 어머니마저도 돌아가시겠네. 그럼 나한테는 돈이 필요하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예. 이렇게 해서 직장에 이제 갔는데 그때가 76년도에 처음 직장에 갔는데 예.
첫 월급을 기술 배운다고 해서 5천 원 주는 거예요. 네, 네. 그때 5천 돈으로 원. 5천 네. 원이요. 요즘 돈으로 하면 10만 원쯤 되는데요. 아, 그래요. 5천 원 받았는데 벽에다가 글을 적었어요. 나 돈벌이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 1,000만 원을 모을 것이다. 그 벽에다가 글을 계속해서 적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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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네. 야 바보야 너 5천 원 월급 받으면서 1,000만 원 몰락 하면 계산해봐봐 166년을 안 먹고 안 쓰고 버려야 되는데 너는 바보다. 그럼 저는 알고 불가능하다 있었어요. 이렇게 본 네, 거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기술 배울 때는 5천 원이지만 네.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내가 사장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비즈니스도 같이 병행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예. 마음 딱 먹고 하면 1,000만 원 모을 수 있다. 그런데 군에 가기 전에 1,000만 원보다 많은 돈을 모아놨고 군에 갔다 올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냉동살을 2년 만에 제가 19살 때 그 냉동살을 인수를 냉동사요? 합니다. 예, 냉장고 에어컨 판매 제작하는 그 조그만한 공장을 인수를 해서 사장이 되었어요. 그게 몇 살 때예요? 그게 19살 때. 19살. 17살 때 들어가서 19살 때 그걸 인수를 했습니다. 한해에서 50만 원 대출 받았어. 네. 아, 그러니까 돈이 없는 상태에서 돈 없죠. 없는 상태에서 50만 원 대출을 받아서 그때 이제 시골에 우리 이장님 모시고 단입에 가서 50만 원을 대출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런 머리가 막 이렇게 생각이 나시나요? 그게 책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네네.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한다. 간절하면 정말 간절한 소망하면 네. 이루어진다. 네. 저뿐 아니고 우리 방청객들 다 네네. 간절하면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업수완이 원래부터 있었고요. 간절했기 때문에 또 발휘된 능력이고요. 예.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고 처음에는 미용업 쪽으로 시작을 하지는 않으셨네요. 저는 한 30여 가지 직업을 전전을 했어요. 그래요? 그러시군요. 대단하십니다. 30여 가지 직업을 경험을 했는데 이제 가장 오랫동안 함께한 게 이제 미용업 쪽인가요? 예, 예. 지금은 이제 네. 27살 때 이 미용실에 들어와서 지금 예. 31년 동안 이제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집중해서 미용만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라고 책을 제가 한번 보니까요. 예, 예.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구체적인 목표를 어떻게 세울까요? 이거 되게 우문인 것 같기도 한데. 예. 구체적인 목표. 네네. 이거를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세워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목표 세우는 거는 좀 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네. 우리는 이제 희망, 꿈, 목표, 비전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목표를 이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 것은 어떻게 해서 세웠느냐면 예. 이 미용실에 처음 딱 들어왔을 때 목표를 종업원으로 들어왔을 때. 종업원은 이제 그때 이제 총무로 들어왔을 때 네. 목표가 뭐였었냐면 네. 시청하시는 분들이 웃을는지도 예. 모르겠습니다. 청취하시는 분들이요. 청취하시는 분이 10년 내로 내 미용실 만든다. 이걸 일기장에 적고 예. 이제 옷 갈아입는 방에다가 글을 적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직원들이 전부 다 웃어요. 그리고 원장도가 웃어요. 예. 그래서 원장님 이거 떼라. 무슨 소리야. 그래서 이제 손님이 없으니까 매출 10배 올리고 내가 내 미용실 만들겠습니다. 예. 어떻게 매출 10배 올릴 것인데 이렇게 반문해요. 그래서 제가 적은 것을 비전록 적은 것을 원장님한테 보여줬습니다. 예. 매일같이 홍보를 열심히 해서 쉬는 날에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매출을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6년 만에 매출이 10배가 됐었고요. 그리고 정말 거짓말같이 8년 만에 그 미용실 인수를 해가지고 93년부터 지금까지 그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 적고 패톱하고 이야기하고 다니면 언젠가는 현실이 금방 되더라고요. 저만 되는 것이 아니고 다 될 거니까 한번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가 다. 그래요. 누구나가 네. 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저는 지울 수가 없네요. 네. 그렇군요. 작은 미용실에서 시작이 돼서 지금은 부산, 울산, 경남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미용 기업으로 키웠습니다. 네. 사실 그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다고 해서 다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닐 거란 생각도 들어요. 네. 좀 집요하지만 대표님 생각에 성공의 원동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좀 자꾸 되풀이 될 것 같은데 네. 원동력은 간절함이라고 간절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예. 네네네. 제가 우리 직원이 지금 800여 명 되는데 예. 이렇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아침에
아침 출근하기 전에 무슨 생각하고 출근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 그런데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친구와 예. 간절함이 없는 친구 대답이 달랐어요. 예. 목표가 없는 간절함이 없는 친구의 대답은 그냥 예 이렇게 예. 그리고 예. 지각 안 해달라고 예. 지각하면 안 된다. 예. 예. 지각 안 해야지 이 생각을 하고 출근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예.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나는 오늘 출근하면 매출을 100만 원 뭐 코스를 얻는 건 해야지 파문을 몇 사람 해야지 고객님도 어떻게 해야지 목표를 가지고 나오더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목표를 가진 친구들은 금방 자기 꿈을 이루었고 또 월급도 많이 받아가게 되고 네. 비전이 없는 사람, 목표가 없는 친구들은 예. 아주 사무적으로 그냥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돈 벌러 놓은 친구고 네. 목표가 없는 친구들은 일하러 놓은 친구. 일하러 놓은 친구한테는 주인이 옆에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지시를 해야만 되고 예. 맞아요. 돈 벌러 놓은 친구한테는 그건 말 안 해도 돼요. 알아서 스스로 하니까. 알아서 척척 다 해요. 마인드가 중요하네요. 예, 근데 그 네네네. 친구들한테 엄청 많이 배웠습니다. 네.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객님, 남자 고객님한테 예. 파마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네. 옆에서 들으니까 저 친구 왜 저러지? 그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예. 고객님, 남자 고객님이 미용실에 오면 예. 커트하러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커트하러 온 건 내가 알고 있습니다. 네. 커트하면은 돈을 얼마를 받고 파마를 하면 얼마를 받는데 예. 나는 돈 벌러 나왔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방법을 바꿨더니 자기 월급이 많아지는데요. 얼마나 좋아요. 이걸 발상의 전환이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발상의 전환도 하고 스스로 찾아서 창의력을 가지고 그렇네요. 좋은 마케팅 전략들을 막 찾아내고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기업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순간도 있으셨죠? 항상 이게 장사가 잘 되던가요? 어떻게 이겨내셨는지가 궁금해요. 이겨내지 못하고 지금도 위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국내 미용 시장 미용실 수가 미국에 대비해 가지고는 10배 정도가 인구 대비가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예. 지금 5천만 민족에 10만 개 넘게 미용실이 있으니까 너무 많은 거죠. 예. 이겨내는 방법이 예. 지금 이기지 못해서 대형 미용실이 굉장히 힘든 사회적인 구조가 돼서 지금 이제 색한 브랜드 1인 샵을 창업을 지금 준비를 했고 네. 한 개를 오픈시켰는데 예. 아마 이렇게 해서 돌파구를 찾아올 수 있지 않겠는가. 예. 미용실에서 지금 일하는 친구들 99%가 기술 배우가 자립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렇겠죠. 그러면 대형 미용실에 있던 친구들이 자립을 하게 되면 그 미용실에 굉장히 어려움이 봉착될 것이고 네. 그래서 제가 색한 브랜드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5년, 10년 이상 있었던 친구들을 자립을 시켜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저한테도 위기가 기회가 될 것이고 아하. 또 같이 이제 오랫동안 같이 종사했던 친구도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극복하려고 준비를 했고 지금 이제 한기 지점은 나가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간절함으로 역시 극복 방법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공감 초대석 화미주 김용기 회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말씀 조금 더 듣겠습니다. 빅데이터로 본 교통안전정보, 교통정보 상황실에서 최윤주 캐스터가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빅데이터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사고 제보 건수는 총 24건입니다. 현재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부산 진구인데요. 부산 진구에서만 오늘 총 7건의 사고가 발생했고요. 그 밖에 서구와 해운대구에서는 4건, 그리고 사상구와 금정구 각각 2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끝으로 사구, 수영구, 그리고 남구와 기장군, 동래구에서도 각각 1건씩의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더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운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로별로는 4건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중앙대로 위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사고 위험지역 탑5 알려드립니다. 먼저 1위는 북부서방서가 차지했습니다. 2위는 협진태양 아파트고요. 3위는 기장군청입니다. 이어서 4위는 녹산공단이고 끝으로 5위는 연지 삼거리 일대가 차지했는데요. 위험 예측 구간인 만큼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최근 사고 급증 지역입니다. 먼저 1위는 동서고가도로입니다.
특히 동서고가도로는 현재 도심 쪽과 외곽 쪽 모두 양방향으로 이동하시기에 지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 여유 두고 이동하셔야겠고요. 이어서 2위는 서면교차로고 3위는 백양터널 어기교차로가 차지했습니다. 뒤로는 광안대교와 시청 부근이 4위와 5위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최근 사고 급증 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주의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사고 위험 지수는 7.7로 주의 단계고요. 내일 오전 역시 7.7로 주의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목적지까지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오늘 공감초대석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간절함으로 운명을 이겨라의 저자 김용기 작가, 김용기 대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책 보면요, 대표님. 네. 손쉽게 돈 버는 비결은 모방이다. 하지만 네. 재창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예. 실제로 대표님도 다른 기업의 경영 방식을 모방해서 효과를 본 사례가 있으셨다고요. 예, 많죠. 네. 엄청 많은데 네, 네. 한 7, 8년 전에 외국계 모 마트가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회원을 모집한 적이 있었습니다. 회원을요? 예. 네. 근데 그 마트에 갔는데 딸하고 같이 마트에 갔는데 예. 물건 안 판다는 겁니다. 회원 가입 안 하면. 그때 몇만 원 달라 그래. 3, 4만 원이 달랬는데. 이게 대형마트 가운데 회원가입 해야 들어가는 그런 예, 거를 좀 많이 사오는 네, 한 번 맞습니다. 가면 많이 사와야 되는 네. 그 마트 있죠. 예. 예, 예. 거기 갔다 와가 충격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 손 고객이 너무 많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니 그 미국에는 현 가입한 사람이 수천만 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예. 한번 하는데 $50라는 겁니다. 예. 야 그러면 이 돈이 얼마야? 나도 이걸 해야지. 그렇게 해서 제가 우리 미용실에 예. 연회원 VIP 연간 회원 예. 22만 원을 주면 1년 동안 헤어 관련돼가 있는 모든 시술을 50% 할인을 해줬습니다. 이거 벤치마킹이네요. 벤치마킹 바로 하셨네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쉽게 모방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느 주유소 갔는데 한 20년 전에 주유소 갔는데 네. 거기에 뭐 포인트 적립시키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포인트 적립 가입을 하고 나서 내가 다른 주유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계속 거기만 가는 겁니다. 포인트 어디, 적립도 있으니까. 네, 멀리 갈 때는 와이프한테 이야기도 무슨 주유소 차도 다른 주유소 다 거치고 거기 갔습니다. 3년 하고 나니까 라면 한 박스 줬는데 라면 한 박스 때문에 그렇게 거기만 다닌 겁니다. 그것도 벤치마킹. 예, 그것도 이제 묶인 거죠. 그 네네. 카드에 묶인 거죠. 맞아요. 이렇게 해서 포인트도 하게 됐었고 또 이제 연간회원 해가지고 지금 엄청 많이 성황리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보고 뺏긴 그 모방인 거예요. 그렇게 모방하는 예, 거구나. 이렇게 그걸 네, 조금 변형식으로 네. 창조가 되는 거고요. 야, 멋지십니다. 네. 지금은 뭐 이제 책도 내고 미용인들, 소상공인,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해서 강연도 많이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 강연회에서 특히 강조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고요. 네, 예. 네, 짧지만 한번 그 말씀 좀 들어보고 싶은데. 예. 교육 받은 사람이 되지 말고 교육이 된 사람이 되어라. 교육을 받은 사람은 지식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교육이 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은 설명을 잘합니다. 예. 교육이 된 사람은 설득을 잘합니다. 비즈니스에서는 지식이 많아도 설명을 아무리 잘해도 필요 없습니다. 고객님 마음문을 열고 지갑을 열게끔 만드는 것이 비즈니스맨이거든요. 네. 설득이 안 되면 거기 지갑을 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육된 사람이 되라고 많이 강조를 하고 예. 멋있고 나는 운명이 되려면 사람이 자산이다. 관계가 좋아야 된다. 인간관계. 예. 그래서 인간관계 예. 관련돼가 있는 이야기를 좀 많이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말씀 나누다 보니까요. 네. 눈빛에서 그 열정과 어떤 삶에 대한 정말 뭐 오늘 그 잠깐 교통정보 나가는 시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나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예. 매일매일 신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맞습니다. 활기가 그냥 가득 차 있는데요. 네. 앞으로의 계획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들 하고 싶으신지요?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시간 관계상 경영 창업 서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예. 이제 지금 이제 소상공인들 창업 준비하는 분들 또 이제 실업자들이 창업할 때 그분들이 창업하면은 망하지 않고 흥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 40년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걸 전수해 주는 그런 서당을 만들고 싶은 그것도 공익입니다.
예, 네. 꿈을 가지고 있고 네. 한 가지 더는 지금 이제 페이스북에 6분짜리 동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예. 그게 지금 127개 올리는데 365개 되면 세 번째 책 그걸 토달해서 책을 만드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은 정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이 감사합니다. 너무 많아서. 너무 많습니다. 네. 옆에 있으니까 기분 좋아집니다. 간절함으로 운명을 이겨라의 저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김현기 대표와 함께 했는데요. 승승장구 더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기분 좋은 에너지 네. 많이 나눠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